안녕하십니까, 이효영입니다. 동굴에서 광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말이 잘 통하는 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알아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그런 능력을,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내게 오는 미디어의 메시지를 잘 취할 줄 알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메일이라든지 SNS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그 다양한 미디어들 속에서,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전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라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집에 고정시켜 놓고 있는 전화들, 또는 사무실에 고정적으로 있는 전화. 이건 주로 공적인 것을, 특히 사무실에 있는 전화는 공적인 전화번호입니다. 근데 요즘은 공과 사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사적인 또 전화,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해서 양쪽을 겸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잘 알아둬야 될 겁니다. 이 전화라는 것은요, 꽤 우리 삶 속에서 오래된 것이죠, 이제. 동시에 비대면 접속이 가능한 거죠. 상대방과 내가 거리감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접속하는데, SNS와 달리 이거는 문자, 언어에다가 목소리를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이 남진 않죠. 물론 전화를 녹음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매너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이니까 훨씬 버벌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매너가 필요한데, 이런 매너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콜포비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전화 사용하는 걸 두려워하는 걸 콜포비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특히 젊은이들이 전화 사용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면은 더 어렵죠. 존댓말 써야 되고, 또 뭐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거 싫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친구하고도 문자로 주고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전화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화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선은 한 3단계,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내가 걸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각이 전화를 해야 될 시각인가? 요즘은 어떻게 잠들을 늦게 자니까 뭐 12시가 가까웠는데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게 참 잘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든 세대가 자기네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용건을 이렇게 종이에다 좀 메모를 할 필요가 있어요. 메모를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걸고 끊은 다음에 또 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전화 거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 놔야 됩니다. 여기서 물론 이 전화는 스마트폰 본인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 전화도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의 컨디션을 상당히 좋게 만들 필요가 있죠. 이건 매너입니다. 근데 목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하면서 기침을 하거나 뭐 이러면 상당히 불쾌감이 생기거든요. 전화 받는 사람은요, 전화가 올 경우에 자기가 적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펜과 메모지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정도가 늘 우리가 전화를 소통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준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서는 반드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인사거든요. 인사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하면서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히는 것입니다. 아, 제가 누굽니다.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굽니다. 이런 인사는 기본이잖아요. 전화 받는 사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둘이 인사를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누구누구씨하고 통화하고 싶습니다. 라든가, 혹시 누구누구씨 맞으시죠? 하고 이렇게 해서 통화할 사람을 불러내는 것인데, 찾는 이름이, 전화 받는 사람이 이름이 다르다든지 했을 때는, 아, 저는 누구누구하고 통화하고 싶다 해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을 또 받는 사람도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이 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를 돌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또 상대방 확인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아야 될 사람이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근데 용건을 얘기하는 거죠. 대화. 용건을 얘기합니다. 그럼 전화 받는 사람은 용건을 들어야죠. 그리고 전화를 건 사람은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내가 한 메시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이게 피드백입니다. 그럼 전화 들은 사람은 어떤가요? 자기도 자기가 들은 내용을 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고서 확인을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서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새는 가게에서 물건을 이렇게 살 때 돈을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는 받는 분이 10,000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것을 상대방한테 확인해 주는 거, 이게 피드백이죠. 그리고 인사하고 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마지막으로 누가 먼저 끊느냐는 것 때문에 불쾌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화를 걸은 사람이 자기가 무슨 좀 뭐라 그럴까, 필요해서 전화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끊기까지 기다려 주는 게 이게 매너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전화를 걸어 놓고 자기가 딱 끊어요. 근데 전화 받은 사람은요, 먼저 끊어도 됩니다. 왜? 상대방이 나한테 필요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나는 용건을 설명해 줬으니까 나는 이제 돌아서도 되는 것이죠. 다만 윗사람일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던 받았던 간에 전화는 윗사람이 먼저 끊은 다음에 끊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런 것들이 너무 생략이 되고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불쾌합니다. 학생들하고 전화를 이렇게 가끔 통화를 하게 되면 자기가 필요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해놓고는 자기가 먼저 끊어버려요. 그래서 한번 그 학생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가르쳐 줬더니 자기는 그런 걸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야 사람들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네 번째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화를 끊은 다음에 내가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전화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방금 전화 온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상대방이 전화를 안 끊은 거예요. 제가 끊은 거를 완벽하게 끊지 못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제 얘기를 다 들은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끊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뒷담화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전화를 끊은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전화 끊은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상대방이 들을 수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이런 점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고, 저는 전화를 끊은 다음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참 뭐랄까, 존대한다고 그럴까요? 과장님이 전화를 주셨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과장이 전화했어. 이렇게 하는 건 다르잖아요. 과장님이 전화를 주셨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들릴 수 있으니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근데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장난 전화나 무작위 선정 전화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누구한테 전화를 하셨는지요? 미안합니다. 지금 일하는 중이어서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가 번호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영업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부동산, 보험, 굉장히 많은 데서. 근데 전화가 왔는데 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를 거셨습니까? 그럼 그냥 무작위로 추출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저에 대한 개인정보는 상대방이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끊어야 되겠죠. 근데 잘못 걸려온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잘못 걸을 수가 있거든요. 잘못 누른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타나죠. 그죠? 제가 잘못 걸었을 때 그 사람 인격이 나타나고 상대방이 저한테 전화 잘못 걸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게 또 인격이 나타납니다. 전화 잘못 걸 수 있거든요. 잘못 걸려온 전화는 정말 친절하게 주셔야 되고요. 2번 잘못 걸었을 때는 상대방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더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한 3번까지는 이렇게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연습도 서로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이 있죠? 네. 이건 지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멀쩡한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말려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중앙지검, 검찰, 법원 이런 데는 보이스피싱 제가 강조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관청에서는요 이런 개인 전화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집 전화나 이런 걸 이용하겠죠. 그런데 개인 전화밖에 없으면 전화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이라면 그쪽에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내가 전화를 하겠다든가 그렇게 해서 잘 물리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처음 전화를 걸 때 어떻게 전화할 거냐. 갑자기 전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인사하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길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말 걸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할 때는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늦은 시각 또는 너무 이른 시각에 전화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통화하기가 지금 곤란하면 내일 다시 걸겠다든가 언제쯤 전화를 하고 하면 좋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좋고 특히 전화를 걸지 말고 문자를 줘서 그 문자로 언제쯤 전화하면 좋을지를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용건을 좀 전해 달라고 A라는 사람한테 B에게 좀 이 얘기 좀 전해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때는 딱 2가지예요. 저는 누굽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서 메시지를 아주 짧게 명확하게 하면은 실수 없이 잘 전달이 되겠죠.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릴 때는 여기 감이 멀다든가 좀 지하를 통과 중이어서 안 들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양해를 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말한 걸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통에 문제가 생기겠죠. 내 이야기가 길어질 때도 괜찮은지 중간에 한번 양해를 구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전화를 잠시 중단돼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좀 걸려와서요. 잠시 후 제가 다시 걸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화를 잠시 중단해야 될 경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럼 나보다 더 중요한 전화로 있냐고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걸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전화는 가장 오래되어 있고 그래도 널리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얼굴은 못 보여주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대면에 가깝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통 방법이죠. 우리가 젊은이들도 콜포비아만 H지 말고 전화 통화를 자꾸 연습하는 게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할 어떤 메시지 내용이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미디어를 찾아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